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진 않지만 솔직한 시간, 일상의 잔잔함을 필살의 공감으로 살아가는 필살 일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의 피리 부는 사나이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도 아주 좀 빡센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이고요.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운동으로 마무리를 짓고 샤워를 한 다음에 마이크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듣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들으실 수도 있고 또는 버스 안에서라든지 자기 전에 들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말이죠, 제가 필살기 자체를 처음에 구상을 했었을 때는 많은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 좀 버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공감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패턴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저도 저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요 일단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패턴이라든지 행동 방식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움직일 때, 행동할 때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하고도 가끔씩은 중학생 애들이긴 한데 이제 밀당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많이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제가 주가 돼서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꼭 공부를 처음에는 하다가 작심삼일하는 버릇이 많습니다.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저는 이럴 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고 또 막힐 때는 제 행동 패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거나 만약에 어떻게 무슨 상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6명의 상대 6대1로 맞짱을 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실 건가요? 저는 말이죠, 아마도 한 명씩 조지는 것도 좋은데 맨 처음에는 간을 볼 것 같습니다. 이 6명들 모두 다 한 번씩 다 때려보는 거죠. 어느 정도씩 어중간하게 다 때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많이 맞았겠죠. 보다 보면은 만만한 놈이 생길 텐데 그 놈을 한 명씩 조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바로 생활 패턴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내 방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있다면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망설임이 많이 줄어들겠죠.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돈이 있는데 어딘가에 가서 뭘 하기가 무서운 경우, 내가 돈이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서비스 자체가 안 좋았을 때 느껴지는 그 불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막 미용실을 가면은, 오늘 제가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분이 안 좋게 대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들을 기분 안 좋게 할 생각이 없는데, 난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진상 고객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를 자를 때 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상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 이제 서비스 자체가 안 좋아서 제가 불쾌감을 느낀다면은 저는 다시 가지 않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손님은 막 진상 손님도 아니고 화를 내는 손님도 아니고 그저 하는 그대로 웃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손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저의 행동 패턴이겠죠. 반면에 한 가지가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끝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쪽으로 가는 편입니다. 오늘 갔던 미용실은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그걸 다 감수를 해주고 샴푸를 한번 시켜준 다음에 머리를 또 잘라 주시더라고요. 물론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리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모습 그대로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이것 말고도 전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옷 사러 갔을 때 얼마 전에도 정장을 한 개를 맞추러 갔었는데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터넷 쇼핑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유통이고 시간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가격이고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원과 이야기를 안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 판매원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 좀 설득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옷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입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굳이 그 점원들은 저한테 많은 것들을 짊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지오다노라고 해서 캐주얼에서 옷을 팔아왔었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무서워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손님들의 감정을 한순간에 기분 좋게도 할 수 있지만 또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객 감동이 뭐고 고객 만족은 뭐고 다 지랄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 두 가지의 교집합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좀 긴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오늘 이야기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건너오게 됐네요. 제가 원래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길을 헤매기도 하는 거죠. 제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든지 일단 해보고 다 실패를 해보는 편입니다. 6마리의 토끼가 있고 7마리의 토끼가 있다고 했을 때 그중 1마리의 토끼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잡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는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저의 패턴인 거죠.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저 길은 누군가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고 있지 않아. 저 길은 누군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 길들은 대부분 지도가 없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조금은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미로 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장애물에서 혼자 미친듯이 날뛰고 뒹굴고 하다가 동서남북도 어딘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얻은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밝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몰랐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말인 거죠. 세상에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서 처음으로 개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패턴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강의를 좀 듣고 왔는데, 강의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척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척은 잘난 척, 멋진 척, 이쁜 척도 아니고 바로 아는 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훌륭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질이 있고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유행이 지나고 지난 스펙에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갔다 와야 합니다. 외국어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기록상에는 굉장히 뛰어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할 척이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거는 뭔가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본인만의 개성이고 성질이고 또한 패턴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하고 가지려고 하고 어떠한 가면을 쓰고 가식적이게 될 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알면은 또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의 개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자기만의 패턴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을 구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계획을 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어중이 떠중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은 알아서 하시기 바랄게요. 즐거우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상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